수열 첫 번째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열 자체의 정의부터 조금 하자면, 자, 우리가 수열은 기본적으로 함수값이야, 함수값. 근데 그 중에서도 몇몇 특별한 함수들에 대한 관찰을 하겠다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관찰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2x 더하기 1이야. 그럼 너네가 이와 같은 함수에서 f1도 찾아볼 수 있고 f2도 구할 수 있고 f3도 구할 수 있고 땡땡땡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f에다 쭉 대입을 할 수 있어. 대입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수열은 어떤 종류의 함수값이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입니다. 나열. 즉 나열이라 함은 순서가 있어요. 내가 fx를 나열한다고 하면 자연수부터 1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지. 내 마음대로 이걸 순서를 섞어서 7, 5, 뭐 3, 11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수열이 되는 거야. 어떻게 나열을 했느냐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크게 다루는 게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1차 함수를 나열하는 것과 등 비수열에 해당하는 지수함수 형태를 나열하는 것. 근데 지수함수랑 또 약간 다른 게 공비가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지수함수는 밑이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걔는 이제 음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자, 그럼 봐봐. 등차 수열이라는 건 그러면 완벽하게 직선과 똑같아요. 직선. 즉 여러분이 등차 수열 문제를 푸는데 직선을 그려서 푼다라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왜냐면 얘는 원래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그 x값에다가 자연수를 넣어가면서 관찰을 했을 뿐 원래 그 태생은 직선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냐면 기울기 같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너는 기울기 더하기 한 점인데 수열에서의 요 기울기, 등차 수열에서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만큼씩 차이가 나잖아. 이식 차이가 나는데 x가 1 커지면 함수값이 2 커질 거 아니야. 그게 기울기의 의미였고 여기서 네가 1 커질 때마다 커지는 정도를 우리는 공차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 용어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차는 기울기였지. 기울기가 공차고 공차가 기울기인 거예요. 등차수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나열을 했을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를 좀 볼 건데 수열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fx 대신에 우리는 이 자리에는 자연수를 넣기로 했잖아. 자연수를 대표하는 문자는 뭐죠? 소문자 n을 많이 쓰지, 그지? 뭐 n, m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n을 이 자리에다가 넣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너는 이 자리도 fx가 아니라 a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n을. 그래서 이게 수열 입장에서는 n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그리고 너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그래서 우리가 n에 관한 함수로 표현한 게 일반항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열 표현으로 바꾸면 너가 a 1인 거고 너가 a 2인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f1, 2, 3, 4가 a 1, 2, 3, 4로 바뀐다. 이 정도. x가 n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 n에 관한 함수이구나.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수열이 구성되는 방식이고 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도 되고요. 직선을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 꼭 기울기를 줘야 돼? 아니지. 어떻게 주기도 해요? 직선 기준에서 직선을 결정하는 방법 두 점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두 점을 주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 곧 요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이 된다고. n에 관한 함수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 여러분은 이제 거의 다 배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2가 3이고 A 5가 뭐 얼마 아까 9래요.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는 AN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일반항을. 자, 우리는 뭘 관찰한다? 너의 기울기를 본다고. 기울기 보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3 커질 때 6 커지니까 기울기는 2짜리가 되겠지. 2n 써주시고, 근데 2 들어가면 안 맞지. 4가 되지. 빼기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면 당연히 등차 수열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네한테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 2, 6, 10, 네모, 18 이런 거는 너무나 이제 의미가 없고, 어차피 여러분이 당연히 이 정도의 규칙성은 바라볼 줄 알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규칙성 자체가 등차 수열로 정해진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0단계 이거 문제 있습니다. 네모 해갖고 가다 보면 여러분 앞에 거 그래서 개 쉽게 풀어요. 하지만 수열 파트가 내가 지금 쉽다고 했지만, 수열은 뭐가 쉽냐면,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좀 낮아요. 진입장벽은 낮은데 고인물이 있어. 썩은 물 문제들이 있다고. 졸라 어려워요. 이쪽이 또 경시 파트에서 잘 나오는 단원 중에 하나거든. 조건이 자연수로 제한이 되면서 부정방정식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수열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에서도 내가 반드시 기울기와 y절편을 알아야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 기준 자체가 꼭 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필요는 없죠. 원래 AN의 일반항을 왜 이렇게 쓸까 그냥? 자, 뭐 A1, A2, A3, A4, 땡땡땡 가면 AN이 됐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요만큼씩 더해지는 이 공차를 보통은 우리는 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쪽도 나름 정해진 문자들이 있어. 우리가 보통 기울기를 뭐 소문자 M 뭐 이런 걸 많이 쓰듯이 여기서는 공차를 뜻하는 문자가 D예요. D.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등차 수열에서는 너는 항상 D라는 문자를 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이상한 문자를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창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정해져 있는 문자는 정해져 있는 문자를 써줘. 제발 같은 언어를 쓰자고. 자, 그러면 A1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를 표현을 해볼까? 너는 첫 항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 두 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차가 1개가 필요하고 세 번째까지 가려면 당연히 2개가 필요해요. 그럼 쭉쭉쭉 가다 보면 n번째까지 가려면 정확히 몇 개의 공차가 필요하면 n 빼기 1개의 공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너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A1 더하기 n 빼기 1개의 공차. 이게 이쪽에서의 일반항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기준을 내가 누구로 삼은가? 어디부터 출발해서? A1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야. 문제에서 꼭 A1을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굳이 A1부터 출발할 이유도 없어요. 여기를 우리는 일반화를 한다면 K로 일반화를 합니다. 이렇게. 임의의 K에 대해서 상관이 없더라 이거야. K부터 오면 뭐 K가 만약에 뭐 n-2면 n-2에서 하나, 둘 가가지고 AN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요 식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n과 K가 같지 않은 이상 같을 때는 의미가 없고 n과 K가 같지 않다면 넘어가서 나눠주시면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너는 항상 n 빼기 K개의 공차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너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그게 무슨 표현이 되냐면 기울기 표현이 된다고. 근데 보통은 등차 수열에서는 이 식을 가장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오늘 배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식입니다. 하지만 당연하죠. 그죠? 예를 들면 A10에서 A3을 뺐어. 그럼 공차가 7개고요. 10 빼기 3은 7이니까 요 정도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등차 수열은 식 세우기가 아주 쉽다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아니, 좀 등차 중화까지 설명하고 할게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식변형을 해서 여러분이 좀 연산 같은 것들을 수월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니네가 자꾸 여기에 갇혀 있다고. 어디 갔어? A1 내가 지워버렸네. A1 n-1D에 갇혀 있다고. 모든 문제를 A1에다가 n-1D 해가지고 풀고 있단 말이야. 모든 2차 방정식을 여러분은 근해 공식을 써서 풀고 있는 느낌이에요. 훨씬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야. 답이 나오긴 나오거든. 쉬운 문제까지는 답이 나오고 금방금방 푸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A1 더하기 n-1D로 다 식을 정리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연산도 많고 실수 나오고 그 부분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숙련도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요게 너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에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는데, 등차 중앙 별건 아니고 너는 중점의 개념이다. 중점 개념. 자, A1, 2, 3만 한번 바라볼까요? 자, A1, 2, 3 입장에서는 A2, 가운데 있는 A2를 기준으로 A1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2 빼기 한 개의 공차라고 쓸 수 있고, A3은 가운데 있는 A2를 기준으로는 더하기 한 개의 공차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양변을 더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A1 더하기 A3은 가운데 있는 A2의 2배가 나온다고. 이걸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가운데 있는 A2라는 거는 그 양옆에 있는 A1과 A3의 평균값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이거를 직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가운데 어떤 항이 있어. 그럼 얘는 간격이 일정하게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선분의 길이가 어차피 같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사실 너와 너의 중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2를 더하고 2로 나눈 것과 똑같겠지. 그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만약에 1, 2, 3, 4, 5야. 그러면 이 3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2와 4의 중점이기도 하지만 1과 5의 중점이기도 하겠죠. 즉 양옆에 있는 합이 가운데 있는 3의 2배로 일정하기만 하다면 그 둘의 합은 항상 너의 2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등차 중앙의 개념인데 별건 아니고 개념상 그냥 중점 개념입니다. 이걸 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A, N, 너는 2분의 AN 빼기 K 더하기 AN 더하기 K 이렇게 쓴다고. 원래 등차 중앙은 연속된 세 항에 대한 얘기야. A, M,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게 보시면 이제 중간에 뭐 나와 있을 텐데 어디 나와 있냐면 괄호 3번에 등차 수열 위에서 보면 괄호 3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차 수열 이름 3개를 가지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체 등차 수열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와 너의 합이 EN이죠.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이쪽으로 2를 곱하면 전체 합이 AN의 이제 2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임의의 K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즉 예를 들면 A 너네가 뭐 3 더하기 A 11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항상 3과 11 그 정 가운데는 7이 있단 말이야. A 7에 2배가 나온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오늘 배우는 두 번째 중요한 식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뭐 대충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어렵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세요. 자,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너네한테 문제를 뭐 이런 식으로 줘.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자면서도 이 생각했는데 내일은 이걸 예시로 들어야지. 2 A 4는 A 3 더하기 A 7 뭐 이렇게 할까? A9 할게요. A9로 합시다. 이상한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때 A 뭘로 하지? 2가 1일 때 A 10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나왔다 쳐. 그러면 대다수의 수어는 처음 배운 아이들은 A3을 A1 더하기 3D 너를 또 A1 더하기 2D 너를 A1 더하기 8D 뭐 신나게 정리해서 A1을 D로 표현하고 A1 D 표현한 다음에 얘를 다시 A1 더하기 D니까 넣어서 첫 항 공차 구하고 첫 항 공차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A10을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게 해괴하게 푸는데, 자 등차 수열은 오로지 합과 차이에 대한 얘기예요. 너는 등차 수열은 합과 차를 단순화하는 데에 있어. 핵심 자체가.
이거를 단순화를 안 하면 시험 점수가 단순하게 나온다고. 정말.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합을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바꾸든지 차를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 같으면 뭘 이용할 것 같아? 너네 같으면? 일단 요거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우변을 바꾼다면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된다고? 3과 9니까 정가운데 누가 있어? 3과 9의 정가운데는 6이 있단 말이야. A 6의 2배가 된다고. 얘를 바꿔서 쓰면 2A6이 된다고. 하지만 감동적이지가 않지. 자, 감동적인 건 어떤 게 감동적이야? 얘가 감동적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너네가 식변형을 조금 눈여겨서 보면 되게 쉽게 나와. 어차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9에서 몇 개 빼면 돼? 공차를? A2니까? 몇 개 빼면 돼? 7개 빼면 되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마이너스 6D라고 쓰지 않겠어? 공차 나왔지, 그지? 공차가 나왔고 A10 구하는 거지. A10은 뭐야? 여기서 2D 아니야? 9에서 한 개 가면 D를 더하니까 2D로 쓸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굉장히 쉽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야. 이런 게 사실은 뭐 아주 그냥 A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B 스텝 하나니도 요 정도 수준인데, 너네가 A1 더하기 N-1D로 가면 여기서 식해야 되고 여기서 써야 되고 여기서 써야 되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가급적이면 차이와 합으로 문제의 구조를 단순화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별게 아니라. 그죠? 자, 그다음에 그 등차 중앙을 이용한 단순화와 요 서로 뺀 것을 이용한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웠는데 근데 거기 써 있어요. A N 빼기 AK는 당연한 얘기라서 N 빼기 K개의 공차 이렇게.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 요 수열 파트 자체가, 특히 등차 수열 파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문제를 깔끔하게 푸는 것과 풀긴 풀리지만 거지같이 푸는 거예요. 이 차이가 되게 격차가 큰 단원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연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등차 수열의 합은 뭘 하겠다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등차 수열을 쭉 나열을 했을 때 그 n번째까지 A1부터 AN까지의 합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SN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A1부터 A3 땡땡땡 AN까지. 이게 이제 SN의 정의입니다. 정의. 보통은 SN이라는 기호를 쓰면 수열 단원에서는 합을 뜻해요. 뭐 문제마다 어떤 수열의 합인지는 좀 다르지만 보통은 이렇게 합을 뜻하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쓰는데 얘를 거꾸로 써요. AN부터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1 요거까지만 쓸까? 마지막에 다시 A1까지.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양변을 이 상태에서 더해주세요. 너를 더하시면 2SN이 나오고, 너는, 자, 요거 더하는 거 A1 더하기 AN 나오지,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부분은 K값에 무관하게 얘가 항상 너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즉, A1 더하기 AN과 누가 같아야 되냐면 A2 더하기 AN-1이 같아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 여기서 여기로는 공차 한 개가 더해졌지. 근데 여기서 여기로는 공차 한 개가 빼졌지. 이렇게. 즉, 합 자체가 계속해서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등차 수열은. 등차를 잘해놔야 등비를 잘한단 말이야. 등비는 등차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합한 것들 끼리끼리 다 같기 때문에 A1 더하기 AN이라는 요소가 몇 개의 묶음씩 있냐면 총 1부터 N까지 N개의 묶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를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항에
어떤 등차 중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꼭 등차 중앙은 아닐 수도 있어. 왜 등차 중앙이 아닐 수도 있어? n 값이 짝수가 되면 그 사이에 항이 없습니다. 항이 없어요.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만큼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의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항들의 평균. 평균 곱하기 개수인 거죠. 그 평균 값에다 개수를 곱하면 전체 합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기본 합의 공식이고, 얘가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an 자리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일반항의 식을 갖다가 대입해서 식을 조금 변형한 게 있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요 a1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a1 더하기 a1 더하기 n-1 d 나누기 2 곱하기 n.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의 d가 n과 n에 곱해져 있어요. 즉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2분의 d에 n제곱에다가 뒤에 뭔가 복잡한 식이 있기는 한데 곱하기 n 이렇게 돼 있다고.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이 있을 수가 없죠. 구조상. 왜냐하면 SN이라는 거는 이 식에다가 n을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수항 없는 2차식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 항의 평균과 개수로 표현한 식, 두 번째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반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보시면 공차가 d가 되면 너는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d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애들이 새근새근 자고 있네. 한 3명, 4명 정도 자고 있네. 큰일 났다. 얘들아 정신 차려! 야! 야! 이거 안 깬다고? 이렇게 해도 안 깬다고? 어쩌고 자, 정신 차리세요. 오호이. 학교에서 자다 온 거 아니야? 학교에서 못 왔어? 학교 반에서 잘 수. 진짜? 왜? 뛰어다녔어. 다 뛰어다녀서? 그러면 어떻게 나도 좀 뛰어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 레슬링 한 판 할까 이따가? 자, 계열밖에 하지 마세요. 자, 오자마자 존나 자고 있어요. 제발 부탁이야. 자, 자, 항의 평균 곱하기 개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굳이 2차식에 대한 얘기를 내가 왜 할까? 자, 2차식이 등장을 했다는 거는 당연히 나는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수열이라는 건 원래가 뭐다? 함수다. 함수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아까 직선 막 그려서 했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2차식의 성질에 해당하는 2차 함수를 그려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사실은 2차 함수를 그리지 않고 풀 수 있는 한 요 정도 단계까지 문제들이 있고 어느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2차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거의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2차 함수라고 해봤자 뭐가 되겠니? 뭐 대칭 축까지 맨날 대칭이겠지. 심지어 이 2차 함수는 개 신기한 함수야. 왜? 상수항이 없거든. 원점을 지나가거든. 그러면 예컨대 뭐 문제에서 막 이렇게 줬어. 어쩌고 등차 수열이 뭐 S 3이랑 S 7이 같다. 뭐 이렇게 주면 S 12 0이구나. 이렇게 한다고. 왜겠어? S 0이 0이지. 함수잖아. 원래 0이 0이잖아. 그럼 3이랑 7이 대충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3, 7. 0이 되니까. 너는 뭐니? 10이구나. X축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뭐 이렇게 막 푼단 말이야.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된다. 문제 딱 풀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는 게 있어. 지금 잘 보시면 얘는 얘랑 무관하지가 않죠. 특히나 SN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항이 누구야? AN이지. 그지? 그러니 SN-를 생각을 해본다면 쭉쭉쭉쭉 가다가 AN-에서 끊겨 있겠죠. 즉 정의상 AN이라는 요소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SN에서 SN-를 빼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부른단 말이야. 합과 일반항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SN이란 합에 대한 식을 주고
AN을 구하라고 하면 요걸 이용해서 1차적으로는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 다 가능해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도 가능하고 다다음 시간에 배운 뭐 시그마를 이용한 어떤 합으로 정의된 형태도 가능하고 그래서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N은 2 이상에서만 원칙적으로는 성립해요. 왜 그럴까? 내가 정의 자체를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수열이라는 거는 원래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것들을 내가 나열하기로 했어. 그죠? 즉, 이 n 자리에는, 요 자리에는 숫자 자리, 얘는 자연수 자리야, 자연수 자리. 이 자리는 자연수가 들어간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식에다가 n에다 1을 딱 넣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a1은 s1 빼기 s0 이렇게 된다고. 근데 s0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정의가 안 됩니다. 원래 정의가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원칙은 요거고 그렇다면 S1, A1은 어떻게 구하느냐? A1은 잘 보시면 그냥 S1이랑 같아요. 요게 N1일 때예요. 자, 여기까지가 합과 일반항의 관계 AN, SN에 대한 가장 어떤 보편적인 상황을 설명을 한 거고 자, 요거는 항상 성립해. 왜냐면 SN의 정의가 뭐야? A1부터 N번째까지를 더하겠다는 거죠. N자리에 1이 들어가면 S1은 A1까지만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S1과 A1이 같은 거는 그 SN 자체의 정의상 당연한 이야기이고 위에 있는 식이 N이 1일 때 성립하지 않았던 거는 1 넣어보시면 A1은 S1 빼기 S0이 나오는데 S0이라는 값이 꼭 0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N이 2 이상일 때 하고 너일 때 하고 되면 갖다 쓰고 안 되면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 너네한테 SN을 이렇게 줬어. SN이 뭐 2n제곱 더하기 n. 자,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Sn-를 구할 수 있지. 2에 n 빼기 1에 제곱 더하기 n 빼기 1. 자, 그래 놓고 위아래를 서로 빼주세요. 서로 빼보시면 그게 곧 AN을 뜻하는데 AN을 계산을 해보시면 너가 4N 그 다음에 2고 너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빼면 마이너스 1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근데 A1은 누구를 따라간다고? 여기다가 1 들어간 3을 따라가야 된다고. 근데 식을 쓰고 나서 봤더니 여기에 1이 들어간 거랑 A1이랑 값이 같죠. 그러니까 굳이 2부터라고 제한을 둘 필요 없이 A1부터 그냥 성립한다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상황에선 이게 괜찮아. 이게 괜찮죠? 근데 만약에 내가 SN을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줬을 수도 있잖아. 예컨대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럼 너도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위아래 서로 뺐을 때 이 식이 달라지겠니? 안 달라지겠니? 상식적으로 상수를 더했는데 안 달라지겠죠. 하지만 너의 첫 항이 얼마로 바뀌어? A1이? 4로 바뀌는 거 보여요? S1과 A1이 같다고 그랬지? 그럼 위아래 이제 1 들어갔을 때 돼야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따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어진 요 식에다가 1을 아까 넣었을 때 어떤 식이 만들어졌냐면 요거 만들어졌지. 이렇게 됐지. 근데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야 SN은 얘도 수열이니까 N자리에 자연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는 했지만 SN은 어차피 N에 관한 식이지 식. 그럼 그 식에다가는 원래는 그냥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지. 그지? 0도 대입할 수 있는 거지. 뭔가 값이 나오겠지. 그 SN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이 값이 만약에 0이면 그냥 너가 1부터 성립해요. 이렇게. 왜냐면 얘가 0이면 그냥 A1과 S1이 같다라는 소리니까. 이 식 자체에서도. 그래서 요거를 첫 항부터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요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뭐 n 넣고 n-을 넣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은 보시고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따라 애들이 잘 자네. 뭐지? 어떡하지? 아이고, 자,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있어서 등차수열에서 AN과 SN을 왔다 갔다, 상호 간에 왔다 갔다 좀 더 빠르고 쉽게 변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AN을 쉽게 SN으로 바꾸고 SN을 쉽게 AN으로 가는 방식이 있어. 이 정의대로 이렇게 가지 않고 역시 이 방식대로 가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숏컷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너가 2n 플러스 1이야.
그럼 SN은 얼마냐면 n제곱 더하기 2n이에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원리는 이거야. 자, 요거 SN의 최고차항의 개수와 AN 입장에서 AN 그냥 여기다 써줄게요. AN은 원래 요거죠. A1 더하기 N 빼기 1 이렇게 쓰자. DN 플러스 P라고 쓸게요. 그냥 어쨌거나 너의 개수는 D니까. 자, 둘의 관계를 보세요. 항상 둘은 최고차항이 서로 절반인 관계에 있어. 그지? 즉 얘의 최고차항이 2가 되면 너의 최고차항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이 식을 갖다 넣고 뚝딱뚝딱 계산하는 게 어쨌거나 요거니까. 플러스 한 가지 더. AN과 SN은 태생상, 정의상 A1과 S1이 같을 수밖에 없어. 즉 1을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얘 1 넣으면 3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n제곱에다가 당연히 2n을 더해야지만 3이 나오겠죠. 왜? 너는 상수항은 없으니까. 원래 상수항은 없어야 되니까. 그럼 성질 하나만 해볼까? 자, 너가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n이야. 그럼 an은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4n 에서 끝나? 뒤는 잘 모르면 안 되죠. 뒤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A1과 S1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S1이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어봐. 얼마나?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 식에다가 너네가 또 n 넣고 n 마이너스 넣고 이게 너무 번거롭다고. 아, 이게 원래 교과서적인 풀이인 건 나도 알아. 근데 이대로 풀면 너무 오래 걸려요. 등차는 이 방식이 가장 좋아요. 일반항과 합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거의 원리는 뭐냐면 최고차 항 간의 관계와 플러스 첫항 동일하다라는 부분을 활용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다다음 시간에 수열의 합 단원이라는 거를 배울 텐데 거기서 시그마에다가 막 이렇게 준다고. 또 수원 해본 애들은 대충은 알 텐데 여기다 좀 써줄게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줬어. 또 시그마 AN N이 1부터 아니지 K가 1부터 수원 처음이면 눈 감으세요. 너는 이런 게 있거든. n제곱 빼기 2n이고 이때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 K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이제 이쪽 대표 문항 중에 하나거든. 시그마 단원에서. 그럼 어쨌거나 합을 준 거잖아. 그럼 내가 AN 일반항을 구하려면 원래는 n 넣고 n 마이너스를 넣고 빼야 돼. 근데 우변에다 n 넣고 n 마이너스를 넣고 빼겠다는 것 자체가 n제곱 빼기 2n의 일반항을 구하겠다는 얘기니까 나는 이거 2배 해서 2n 쓰고 1 들어가면 마일 나오죠. 2n 빼기 3이 된다고. 이게 AN이 바로 나온단 말이야. 요 시그마 단원에서도 쓸 거예요. 나중에 시그마 단원 가면 선생님이 야 이거 등차 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요걸 다시 여기다 K 대신에 대입해서 시그마에서 계산하는 그냥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안 된다고. 이것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요걸 쓰시되 우리가 등차가 아닌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빼가지고도 연산을 할 줄은 아셔야 되고요.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등차 수열의 형태는 첫 항이 요 상수항이 없는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 SN은 표현을 한다면. 근데 문제에서 예컨대 이렇게 줬어. 3n제곱 플러스 n 빼기 1. 예를 들면 이렇게 줬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너네한테 A 1 더하기 A 3 더하기 A 5를 구해달래 예컨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각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A1은 그냥 1 넣으면 되고 A3은 S3에서 S2를 빼면 되고 A5도 S5에서 S4를 빼면 된단 말이야. 가장 마지막 항만 남기면 되니까. 그래서 항을 구할 때는 합에서 서로 뺀다고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항을 내가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자, AN은 자 여기서 AN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이 상수항이 원래는 없어야 돼요. 내가 등차 수열로 보려면 상수항이 없어야 돼. 그지? 근데 내가 아까 여기서 상수항이 있든 없든 너를 빼서 나온 결과물에는 차이가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 여기가 플러스 1이 있기 전이나
플러스 1이 있고 나서나 서로 뺀 거는 서로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는 형태로 간주를 하고 일단은 일반항을 구한다고. 이 상태로 간주를 하고 푸세요. 마치 각변환에서 우리가 예각으로 간주하고 풀잖아요. 상수항이 없는 상태로 간주를 하고 한다고. 그럼 A는 뭐라고 하면 돼? 6n 빼기 2라고 쓰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6n 빼기 2가 나와, 실제로. 근데 언제만? 요때만. 그럼 n이 1일 때는 여기다 1을 넣어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 1을 넣었을 때는 사실은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써준다고.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첫 항일 때는 반드시 따로 가야 된다고. 언제? 그 첫 항일 때 내가 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S0이 0인지 아닌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이 부분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가릴 것 없이 모든 수열 공통입니다. SN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되면 0이 되면 n 대신 n-을 넣고 서로 뺐을 때 그 결과물을 첫 항부터 써도 되지만 그게 0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S0이 0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첫 항부터 수열의 규칙성을 만족을 하진 않는다고. 지금처럼 안 맞죠, 그죠? 얘는 이제 요 A1과 A2의 간격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A2부터는 똑같이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이런 식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오늘 쉽다고 그랬는데 어렵나? 애들이 맛이 갔네? 자, 문제를 조금 볼까요? 좀 쉴까요? 문제를 보고 쉴까요? 쉴까요? 힘든가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문제 볼게요. 10분 쉬겠습니다. 응? 요거? 마이너스 2? 이게 원래 얘가 없으면 이때로 간주하고 한다고 그랬잖아.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원래 SN은 아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서 n이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형태예요. 상수항이 있으면 등차 수열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간주를 하려면 상수항이 잠깐 가리고 없다고 치고 계산을 하고 1일 때만 상수항을 다시 살려서 써준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원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관계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가?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근데 얘는 없을 때, 상수항이 없을 때. 얘는 상수항이 있잖아. 그래서 조금 안 맞아요. 상수항이 없다고 치고 상수항 잠깐 지워놓고 요걸 A에는 구하고 첫 항일 때만 상수항 감안해서 써주면 된다. 무조건 분리했어야죠. S0이 0이 안 되면 무조건 분리했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의 식으로 안 나옵니다.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필요충분 조건. 빨리 갔다 오세요. 갈 거면. 3번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항이 각각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5 A1 마이너스 10 줬고요. B1 25 준 상태에서 식을 요걸 줬어. A5 빼기 A2를 줬고 너가 6이고 B3 빼기 B5도 6이에요. 자, AN의 공차를 D1이라고 한다면 5 빼기 2니까 3개의 공차죠. 3D1입니다. 얘는 조금 다르죠. 얘는 3 빼기 5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개의 공차예요. 이렇게 D2 이렇게 B5에서 B3을 뺀 게 아니라 B3에서 B5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좀만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 써줄게. 그래, 애들이 표정이 안 좋네. 자, 이렇게 D1 5 빼기 2 얘도 똑같아요. 얘는 3 빼기 5인 거지. 3 빼기 5 이 부분은 어디에서 뭘 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AN의 공차, BN의 공차를 각각 구했습니다. AN의 공차는 2가 나오고요. 너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A1을 알려줬으니 AN이라는 거는 공차를 최고차항의 개수로 하는 2n에다가 A1 들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는데 1 들어가면 2 나오죠. 빼기 1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BN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n 먼저 써주시고 1 들어가면 25가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28을 써주겠죠. 자, 요거를 식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딱 보니까 니니 곱하면 크다 0, 양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2로 나누면 n 빼기 6 너가 3n 빼기 28 작다 0 부등식 나오죠? 6부터 어디까지야? 얘가 9점 얼마까지? 그지?
3분의 28까지. 너의 최대값은 9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이거 둘이 곱한 거예요. 곱했는데 마이너스 나눴어. 204번. 자, 이번에는 첫 항이 마이너스 6이고 밑줄 제2항과 제6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그때 제10항을 구해봐라. 자, A1은 문제에서 줬고요. 원래 조건 자체는 이렇게 준 거야. A2와 A6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또 각각 A1을 가지고 표현을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너를 넘겨서 한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서로 더해주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2와 6의 정 가운데 있는 A 4의 2배예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너와 너의 정 가운데 있는 4, 2를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 값이 0인 거죠. A4가 0인 상태야. 그럼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끝났지. 뭐 하고 싶어요? 제 10항을 구하고 싶대.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을 하면 되네. 그럼 공차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죠. 제 10항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서 공차를 6번 가면 되니까 A10은 1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암산을 하면서 계산을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205번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뭔가 적당히 한끼리 서로 이항을 해서 서로 빼는 형태 혹은 서로 곱하는 형태로, 아니, 서로 더하는 형태로 해주세요. 응? 여기서 여기까지 A1부터 A4까지가 얘는 옆에다 써볼까? 1, 마이너스 6, 얘는 4, 0. 자, 기울기 구해보세요. 기울기가 공차예요. 여러분이 이게 개념상 조금 처음에 생소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얘는 직선이라고 했죠. 직선으로 봐주세요. 성주야, 지금은 수열 풀자. 응? 그거는 이따가 집에 가서 하세요. 등차수열이 쉬운 단원이기는 한데 뭐 기본 개념은 쉬운데 이제 내가 조금 식을 좀 구조적인 변형을 잘 다루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주어진 그대로 생으로 풀지 말고 205번을 풀 때도 약간 식을 조금 정리를 잘 해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팁을 하나만 드리자면 등차 수열끼리는 서로 뺀 형태가 아주 단순해. 서로 빼면 공차의 실수배로 나오거든. 예를 들면 가번에 있는 우변에는 A3이 두 개가 있잖아. A3을 한 개만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좌변이 뭘로 바뀌겠어? 그러니까 가번을 이렇게 쓰는 건 어때? A6 빼기 A3는 A3 이렇게 2A3이라는 거 한 개를 넘긴 거예요. 하나를 넘기면 좌변은 뭘로 바뀌냐면 세 개의 공차로 바뀌죠. 너에서 너 뺀 거 6 빼기 3 D 이렇게 이 부분은 앞으로 그냥 바로바로 쓸 거예요. 요거 서로 뺀 거 공차 이거는 매번 안 씁니다. 그냥 6 빼기 3이니까 3D 이렇게. 그러니까 A3이 구해졌어. A3이 3D라는 거는 A2는 2D고 A1은 D가 되겠죠. 사실은 A에는 ND가 되겠죠. ND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는 좌변에 있는 합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합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좌변에 있는 항이 몇 개예요? 총 6개 있죠. 우변도 항이 A1부터 A11까지 정확히 6개가 있죠. 그래서 얘를 싹 넘기세요. 이렇게 A2 빼기 A1이랑
A 4 빼기 A 3이랑 쭉쭉쭉 A 10 2 빼기 A 11까지 그 값이 24인 거죠. 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서로 뺀 것끼리는 여전히 공차로 바뀐단 말이야. 한 개의 공차, 한 개의 공차, 땡땡땡 한 개의 공차니까. 그 값은 총 몇 개의 공차가 되냐면 6개의 공차가 되겠죠. 이제 끝났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 10의 값이고 D는 4기 때문에 10, D는 4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형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합을 바꾸기보다는 합보다는 차이를 바꿔서 풀어내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차이를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없을 때는 합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된다. 넘어갑니다. 206번 보시면 자, A2는 3이고요. 절대값 A6분의 A10은 1이래. 이게 무슨 표현일까? 어쨌거나 A6의 절대값과 A10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값끼리 서로 같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더한 게 0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첫 번째 경우라면 너를 이항을 시켜보시면 4D는 0이니까 공차가 0짜리인 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분명 뭐라고 했냐면 공차는 0이 아닌 수열이라고 했으니 너가 아닌 너가 되겠죠. 그럼 다시 A6 더하기 A10을 뭐로 바꾸면 되니 서야가? 짠. 그렇죠. 2A8이 되면서 잽싸게 우리는 A8이 0이구나. A2는 3이고 A8이 0이니 나는 2점 나왔다.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죠. 자, 기울기 암산해 볼까요? A 2부터 8까지는 6만큼 커졌죠. 3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3만큼 변화했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n 빼기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n 빼기 8을 쓴 이유는 x 절편이 8이니까. 나는 지금 수열과 함수를 계속 넘나들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두 점에다가 직선의 방정식 썼는데 8,0 대입한 겁니다. 뭐야? 답은 9가 되겠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207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끼워 넣는 문제 아마 뭐 수원을 해보셨으면 뭐 익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막 끼워 넣어요. 여러 개를 막 끼워 넣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n개의 수를 넣었을 때는 위에다 써주세요. 총 n 플러스 2개의 항 이렇게 써주세요. 총 n 더하기 2개의 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사이에 끼워서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 거예요. 지금 1이 있고 그 다음에 A1부터 AN이 있고 다시 100이 있단 말이야. 요게 지금 n개잖아. 실제 전체는 n 플러스 2개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도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A1 더하기 AN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있는 1 더하기 100과 같아야 됩니다. 지금 공차를 내가 현재 모르지만 공차를 D라고 한다면 A1에서 D만큼 뺀 게 1이고 AN에서 D만큼 더한 게 100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애들끼리는 그 합이 일정합니다. 같은 간격만큼 늘어나고 줄어든 거라서.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 문제에선 쓰이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공차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2개의 항 옆에다가 총 n 더하기 1개의 공차라고 써주세요. 공차. 무슨 얘기냐면 얘를 굳이 표현을 한다면 얘는 a 0번째 항인 거고 얘는 a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n 더하기 1개의 공차가 더해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n 플러스 1번 간 거라고. 왜냐하면 총 n 더하기 2개의 항이니까. 항상 전체 항의 개수에서 하나만큼을 뺀 만큼이 공차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서로 빼주세요. 즉 결론 n 플러스 1d 너는 너에서 너를 뺀 99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이 수열의 공차가 될 수 있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공차 너는 n 플러스 1분의 99죠? n 더하기 1분의 99. 그럼 요게 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답은 4번에 있죠. 그죠? 9의 배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11의 제곱이 되면 되지, 그지? n 플러스 1이 11의 제곱이 되면 11 한 개 약분되면서 11분의 9가 가능하겠죠. 어쨌거나 너가 이런 형태가 돼야만 하고, 그 다음에 208번 쉬우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방금 썼던 거랑 거의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나도 오늘 국밥 시켜 먹을까? 가서 먹기 너무 귀찮아. 근대 국밥 뭐 이런 거 팔던데. 응. 요? 얘와 얘와 얘네가 쭉 다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것만 등차 수열이 아니고 1이랑 100을 포함해서 간격이 일정한 거예요. 그 간격상으로 보면 자, 여기가 1이 있고 얘를 여기가 100이 있는 거고, 이렇게 A1이 있고 A2가 있고, 이 간격이 다 같아요. 쭉쭉쭉 AN까지.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둘의 관계는 빼기 공차가 되고 더하기 공차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만큼 더하고 빼지면 어차피 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의 특징. 당연히 A2랑 AN-를 더해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합이 똑같아요. 등비 수열할 땐 대칭적으로 곱이 똑같습니다. 208번 안 어렵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밑줄 공차가 4일 때 n값을 구해봐라. 자, 지금 보니까 사이에다가 n개를 끼워 넣었지, 그지? 근데 총 그렇다면 n 더하기 1개의 공차가 100 아니지? n 더하기 1개의 공차가 너가 맨 끝에 있는 100에서 마이너스 20을 뺀 형태가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D값은 문제에서 줬잖아, 사람. 슉. n 플러스 1이 이런 것도 실수하면 안 돼요. n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누면 30 되는 거 맞나요? n 값은 30이 아니라 29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n 더하기 2개의 항과 n 더하기 1개의 공차라는 거.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이에다가 n개니까 이렇게 풀 수 있지, 이게 n개가 아니라 n 빼기 2개면 총 n개고, 하지만 그따위로 출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맨날 사이에는 n개를 넣게 돼 있어요. 물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시험에는 n-1개를 끼워 넣는다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이에 n개면 항상 n 플러스 2개의 항과 n 더하기 1개의 공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한 직선 위에 너를 만족하는 40개의 점 땡땡땡 P40을 구해봐라.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봐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 값을 알면 B 값은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직선 위의 점이니까. 혹은 뭐 A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요 P40에서 그러면 A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은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P1이랑 P2가 2,2 땡땡땡 P40을 보는 거죠. A, B. 자, 기본적으로 요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잖아. P1, P2, P2, P3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X좌표의 차이도 일정하고 Y좌표의 차이도 일정해요. 그래서 이만큼이 빼기 3이 됐다는 거는 땡땡땡 너도 마지막에 빼기 3이 돼서 A가 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땡땡땡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첫 항을 기준으로 볼게. 너를 기준으로 요렇게 한 번에 온다는 거는 마이너스 3짜리가 몇 번 들어가면 돼요? 1부터 40까지니까 39번 들어가야 되죠. 그죠? 즉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5에다가
39개의 마이너스 3을 더한 값이 a가 나옵니다. 섣불리 계산하지 마시고 당연히 마지막에 a 플러스 b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39가 묶이겠구나 요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지금 얘는 P1부터 P2 땡땡땡 P40까지 총 39번을 간 거지 40에서 1까지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39개의 차이 나는 마이너스 3씩 더해 준 거고 얘는 0에서 2씩 해서 더해 줬는데 그게 각각 A와 B가 된다면 A, B를 따로따로 구해서 대입하면 굉장히 손해죠. 자, 둘을 한 번에 더해 주시면 39로 묶이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9가 되고 플러스 5니까 답은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산 같은 거 이런 부분들 디테일 보세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더한다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연산을 하면 여러분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묶어내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하다. 넘어갑니다. 210번.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마지막에 눈여겨봐버릇 하세요. 마지막에 A 더하기 B, 뭐 A 곱하기 B, 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A 더하기 B 같은 거는 좀 간단하게 할 만하죠. 그죠? 210번은 굉장히 쉽죠. 뭐라고 돼 있어? 너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너 더하기 너의 값을 구해봐라. 등차 수열이라 하면 간격이 일정한 거지 x라는 거는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의 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들의 평균 값입니다. x는 마이너스 5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1과 5의 평균 값인 2가 돼야 되죠?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굉장히 쉽고 자 211번 보세요. 211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약간 센스를 요하는 문제들인데 보세요. A2, A4, A6 이렇게 더한 게 6이야. 내가 문제에서 요하는 거는 A1, A3, A5, A7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 참고로 주어진 조건을 딱 봤더니 내가 AN이라는 수열이 완벽하게 계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왜냐면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나는 첫항과 공차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요 수열이 일정하게 정해지는데 즉 일정하게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은 구할 수 있더라 이거야. 등차 중앙에 성질을 쓸 건데 자 A2와 A6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A4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한 거는 2A4가 된다고. 그러니 A4까지 더해 주시면 사실은 너는 3A4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 개를 더할 때는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항들의 평균에다가 개수를 더해주면 돼. 얘가 2, 4, 6이니까 정 가운데 있는 4가 평균이 되겠죠? 너의 3배를 한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간격을 보세요. 간격을 항상 유심히 봐야 돼. 문제에서 간격을 아무렇게나 잘 안 준다고. 1357로 줬잖아. 1359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를 못 푼다고. 1357 일정한 간격으로 줬죠. 정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역시 A4가 있고 근데 개수가 이번에는 4개인 거지 너를 구해달라는 거지 너를 가지고 얘를 구해라. 답은 그냥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등차 중앙의 성질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2번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B 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세수가 이렇게 등차를 이룬다. 지금 212, 213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도입을 줍니다. 세수가 등차인 경우에는 가운데 A를 잡고 A 빼기 공차 A 빼기 D인데 A 더하기 공차 이런 식으로 문자를 도입을 주고 풀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정 가운데 중앙이잖아. 그러니까 B 빼기 D, B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놔야 되겠죠.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얘를 ABC로 놓으시면 돼요. 이걸로 놓고 연립하시면 계산이 된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가번식에 따르면 이렇게 다 더하면 3B 나오죠. 3B. 3B는
15 나오고요. 일단 이렇게만 쓰고. 자, 밑에 있는 식을 보시면 A, B, C를 곱했는데 얘네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B 곱하기 너가 B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나오지? 너가 마이너스 55예요. 자, 여기서 B 값을 대입을 하시면 D 값이 구해지겠죠. B는 5니까 약분하시면 25 빼기 D제곱은 마이너스 11이 되면서 D는 뿔마 6인데 A 값이 분명히 너보다는 작다고 했으니 D는 플러스 6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제곱의 합은 쉽게 구할 수 있죠. B 값이 5니까 1, 5, 11 제곱해서 더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요 상태에서 제곱을 각각 해서 더해 주시면 3 B제곱, 그 다음에 BD는 날라가죠. 더하기 2 D제곱,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다. 넘어갑니다. 213번 볼게요. 얘도 이제 비슷하게 도입을 줘서 푸는 문제인데 자, AC의 길이가 5짜리고 직각삼각형 수에발이네. 근데 BH, CH, 마지막에 AB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때 BC의 값을 구해봐라. 자, 그림을 보면 직각인데 순서대로 넣어죠. 넣어. 그림이 조금 안 맞지만 뭐 여기를 A라고 놓고 A 빼기 D라고 놓고 A 더하기 D라고 놓읍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도입을 줍니다. 자, 이쪽의 선분의 길이는 5래요.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좀 잡아줘야 되겠지. 닮음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넓이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요거를 쓸게요. 일단 피타고라스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서 요거식 쓸게요. A 더하기 D의 제곱 5의 제곱는 A 빼기 D의 2A 빼기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섣불리 연산하지 마시고 전개해서 식 뭔가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요 식 하나로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하나를 더 써서 어떻게 연립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결정을 할게요. 혹시 요 공식 기억나나?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예요. 이런 거 기억나요? 닮음에서 나온 공식이고, 요거를 제곱을 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D의 제곱은 A 2A 빼기 D의 A 빼기 D.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나 같으면 요거를 위아래를 서로 빼서 공식을 좀 하나를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5의 제곱은 뺀 거죠. 빼시면 2A 빼기 D로 묶이고, 다시 2A 빼기 D에서 너를 빼는 거니까 A가 남나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는 요거 한 거네. 너 곱하기 너가 이쪽 제곱은 이걸 쓴 거네. 띠로리. 어쨌거나 쓰기는 다 써야겠다, 그지? 그럼 얘를 이제 대입할까요? 그래서 대입합시다. 대입하고서 A와 D의 관계식을 이끌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A 더하기 D의 제곱 더하기 2A 빼기 D의 A는 잠깐만. 이거 뭔 짓이야. 여기서 그냥 AD의 관계식 씁시다. 미안해요. 여기서 그냥 쓸게요. 어차피 영원히 이거를 전개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 쓰겠습니다. 2AD D제곱, 너는 어차피 D제곱이 날라가네요. 그죠? 2A제곱 빼기 3인가? 더하기 D제곱. D제곱 날라가는 거 보이죠? 슉. 그러고 나면 A로 약분할까요? 요렇게 넘어가면 5D는 넘어오면 A가 되네요. 이렇게. A는 5D가 나옵니다. 이거 맞나? 2A고 A 한 개 넘어가서 A 됐고, 맞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제 5D가 나오고, 그럼 여기를 5D라고 쓰고, 너가 4D가 되고 6D가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BC의 길이 이만큼 구하고 싶네. 9D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보시면 6, 9, 5 이렇게 되죠. 6, 9, 5. 그럼 비율상
2대 3대 루트 5 나오나요? 2, 3 루트 5 나오죠? 즉, 그지? 즉, 너의 길이는 5 루트 5네요. 2, 3, 아니지? 2, 3 루트 5. 루트 5로 곱하면 3 루트 5네, 3 루트 5. 3 루트 5. 답은 그냥 3 루트 5가 나온다, 이렇게. 요거에서 요거까지는 괜찮죠? 그죠? 요거 비례관계에서 썼고, 여기서는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AD의 관계식, 상수항이 없는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AD의 관계식을 이끌어내고 대입해서 그 다음에는 그냥 B만 본 거예요. 비율상 너가 2대 3이잖아. 그럼 원래 2대 3이면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면 루트 5가 나와야 되거든. 즉 2대 3대 루트 5인데 실제로는 5가 되니까 루트 5배가 된 거지. 3에다 루트 5를 곱해서 그냥 바로 썼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214번도 이제 전형적인 요 A 더하기 D, A 빼기 D, A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214번에 중간에 세실근이 등차 수열 밑줄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우리가 방금처럼 A랑 A 빼기 D, A 더하기 D를 도입을 주시면 뭐뭐뭐를 알 수 있냐면 그들의 합과 그들의 곱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합을 해보시면 A, A 빼기 D, A 더하기 D 너가 3A인데 너가 6이죠. 그러니까 A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다 곱한 거 마이너스 24는 2에다가 공차 뺀 거, 공차 더한 거 이렇게. 여기서 D제곱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해보시면 4 빼기 D제곱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D제곱은 16이 나옵니다. 즉 공차가 4거나 마이너스 4인데 사실은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첫 항이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2랑 2랑 6인 거고 만약에 첫 항이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되면 거꾸로 6이랑 2랑 마이너스 2죠. 하지만 구성상 어느 쪽도 상관이 없다는 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K값은 둘씩 곱해서 더한 게 K값 둘씩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12 더하면 마이너스 4 나오네요.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10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4예요. 그죠? 215번 풀어보세요. 항들 간의 관계를 관찰을 해서 마지막에 2a 더하기 3b 더하기 4c 더하기 3d 더하기 2e a, b, c, d (215번도) 이제 a, b, c, d, e와 그 옆에 있는 루트 2와 4 이런 숫자들 간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걸 더하고 싶고 2a 다음에 3b 4c
다음에 3D 22. 자, 요거를 구하고 싶은데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더한 거랑 요렇게 더한 거랑 요렇게 더한 게 너의 2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면 돼. A 더하기 2는 B 더하기 D는 이 C는 루트 2 더하기 4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시 너랑 너를 묶고 너랑 너를 묶고, 그럼 이렇게 더하면 3B 플러스 D니까 6D가 되죠. 얘는 2A 플러스 2니까 4C가 되겠지. 이렇게 4C, 요게 6C, 너가 다시 4C까지. 그럼 얼마 나오죠? 총 몇 개 나오지? 너가 14개 나오나요? 14C? 요거 맞아요? 요렇게 합친 게 4C, 요렇게 합친 게 6C, 여기까지 합치면 14C 나오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7을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답은 28 더하기 7 루트 2가 나온다. 어렵지 않다. 넘어가서 216번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파트 중에서도 사실은 등차 수열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이쪽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등차 수열의 합 쪽은 등차 중앙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등차 수열은 뭔가 그들끼리 더했을 때 이러한 어떤 규칙성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감안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A6은 44고요. A18은 116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A1부터 AN까지 합이 280일 때 N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네. 자, 우리가 요 두 가지에서 그 즉시 만들 수 있는 SN 값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수열의 일반항을 줬는데 일반항을 가지고 내가 그 즉시 만들 수 있는 합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A62 44라는 거는 S13을 줍니다. 왜 S13 미안 S11을 주면 S11 S11과 A6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S11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A1 더하기 A11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11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눈치가 조금 빠른 학생은 이 값이 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1과 11 정 가운데 6이 있거든. 1 더하기 11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즉 이 부분이 하나의 항으로 표현이 된다고. 홀수 번째들은 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S 홀수 번째들은. 그래서 A 6 곱하기 11이니까 S11은 4 곱하기 121이니까 뭐 48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뭐 그걸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하지만 너와 너의 관계를 이거를 통해서 해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A18은 굳이 쓰지 않겠지만 누구로 바꿀 수 있어? S35가 되겠지. 왜냐면 A1 더하기 A35 나누기 2가 A18이 되니까. 그래서 S35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뭐가 나오겠지. 굳이 쓰지 않, 쓸까? A18 곱하기 18. 그러면 얘는 누구겠어? S? 얘는 지금 A6 더하기 A28이면 누구랑 똑같냐면 A1 더하기 23이니까 이렇게 되지. 봐봐. 여기 얘가 이렇게 되는데 A1 더하기 A 23 나누기 2 곱하기 23인데 잘 보시면 요게 누구랑 같냐면 A6 더하기 A18과 같아요. 요거 이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항의 숫자의 합이 같으면 어차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변형이 자유롭다고. 상당히 등차는 이런 변형이 좀 다채로워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뭐 거지 같은 수가 뭐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잽싸게 구할 수는 있는데 대충 보니까 얘가 표현이 280이 나오나? 280만 나올 거네. 두 개 더 하면 안 나오죠.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 번에 좀 쉽게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요 둘을 바탕으로 우리가 SN을 식을 한번 그냥 써볼까? SN을 구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0이 되는 값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S0, 그러니까 SN이 0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2차식의 구조로 풀어서 써주시는 게 제일 쉽고요. 그게 아니라면 AN은 살짝 거쳐서 가는 것도 괜찮아. 너를 가지고 AN으로 갑시다. AN은 어쨌거나 6,44고 18,116이지. 자, 요거 12만큼 커지는 동안에 얘가 얼마만큼 커지? 72 커지니? 공차는 6짜리라는 소리지. 6n이죠, 6n. 근데 6 들어가면 36이잖아. 플러스 8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요거 A 6이 44니까 6 들어가면 36 더하기 8 하면 44 나옵니다. 자, SN은 여기서 어떻게 찾아간다고? 6n 더하기 8이면 너와 너의 최고차항의 개수 간에는 항상 절반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3n 제곱 더하기 1 들어갔을 때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 개수 합이 같다고. 너 더하기 너는 너 더하기 너가 된다고. 11n 되겠죠. 괜찮아요? 너가 니랑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인수분해 해야지. 근데 적당한 값 넣으면 안 되나? 인수분해 하기 너무 싫은데. n이 일단 5의 배수가 되면 어떨까? 10은 될 리 없고 5 되면 어떻게 되니? 5 되면 안 되죠. 왜냐면 5가 홀수고 홀수 더하기 된다고? 되나? 75 더하기 5는 안 되잖아. 그러면 n이 5의 배수는 아니야. 그러면 n으로 묶으면 자 3n 더하기 11이 5의 배수가 되게끔 n 값을 잡아주세요. 9? 9가 된다고? 크레이지한데? 이게 9가 되면 3의 배수가 안 될 것 같은데? 7, 8. 그러니까 5의 배수가 돼. 8. 8 어때? 8. 8 곱하기. 너가 얼마 나오지? 8, 35 되니? 딱 되죠? 그래서 이렇게 n은 8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싫으면 인수분해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진짜로 보통은 인수분해 잘 안 합니다. 대충 때려서 넣지. 왜냐면 곱해서 280이 되는 수라는 걸 너네가 찾아봐야 그렇게 많진 않잖아. 그죠? 인수분해 해도 상관은 없어. 넘어갑니다. 자, 217번은 뭐를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일단은 가장 정석적인 풀이를 보여드리고 얘를 SN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법을 좀 보여줄게요. 자, 먼저 대놓고 A1이랑 대놓고 A10을 알려줬어. 둘을 알려줬다는 거는 어쨌거나 AN도 표현할 수 있고 언제든지 SN도 표현할 수 있어. 나는 AN 먼저 표현을 해볼게. 얘는 9 가는 동안에 마이너스 18 갔으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짜리가 됩니다. AN은 마이너스 2n 써주시고 첫 항이 6이니까 플러스 8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얘를 이제 나열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1,6이랑 10, 마이너스 12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는 너네가 두 점 머릿속에서 암산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할 줄 알아야지. 그 정도는 그래도 9가고 18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 넣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근데 AN이 나왔으면 여기서 SN도 한번 구해볼까? SN 어떻게 구한다고? 지겹게 나와요. 절반. 그 다음에 개수 합이 얼마? 7n 되면 되겠죠? 왜냐면 개수 합이 6이니까. 이건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착착착 나와야 된다고. 이것도 막 2분의 어쩌고 이렇게 안 쓴다고. 여기서 거꾸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너의 2배 하시고 개수 맞춰주시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두 개를 구해놨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뭘 하고 싶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A1부터 A20까지 더 하고 싶지. 자, 첫 항은 어차피 6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 이렇게 되겠지. 2, 0.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2, 4, 땡땡땡. 마지막이 누가 되냐면 A20인데 20 들어가면 32 나오니? 원래 마이너스 30인데 플러스 3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얘네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항의 개수 곱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따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가운데 네가 등차 중앙이야. 4에다가 그냥 항의 개수 3개 곱하면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얘도 정 가운데 등차 중앙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지금 항의 개수가 홀수개니 짝수개니 이거? 홀수개죠, 홀수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 가운데 항이 없기는 없어. 그럼 얘를 포함시키든가 0까지 포함시켜도 상관은 없잖아. 여기부터 봐도 등차 수열이네. 정 가운데 누가 있어? 10? 6이 있겠죠. 항의 개수가 몇 개야? 헷갈리죠? 자, 얘는 3개야. 총 몇 개야? 총 몇 개야 원래? 20개니까 몇 개겠어? 이렇게 세면 되잖아. 그지? 앞에 3개를 뺐으니까. 근데 답은 너 더하기 넌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봐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까지는 그대로 더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A4, 5, A20까지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할 수도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가죠? 괜찮죠? 뒷부분에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근데 요거를 SN의 관점에서 쓴다면 얘는 S1인 거고 마이너스 너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S20에서 S1이죠. 왜? S3이죠. 돌았죠. S3 이렇게 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도 되겠어? 아, 너는 이 S3에서 S20을 뺀 값이구나 라고 써도 괜찮은 거 맞아요? 아까 내가 SN 구해놨죠? 대입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겠지만 누가 봐도 연산이 누가 더 편해? 밑에 게 더 편해. 그러니까 뒤에 게 더 연산이 편해서 알려준 거는 아니에요. SN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대입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다. 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아주 복잡하진 않죠. S20이 음수가 나와서 저렇게 빼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거의 다 했죠? 자, 218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218번 풀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안 했네? 10문제 남았네? 밥 6시 반에 먹겠네?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죽자고 달려들지 말라고. 내 밥도 지금 배달 중이라고. 내 된장찌개 뭐라고? 선생님 그냥 약간 된장찌개 그냥 제육볶음 도시락 뭐 이런 거 그냥 약간 매일 먹어도 크게 상관없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밥 매일 먹어도 상관없는 음식 뭐가 있을까? 국밥 말고 뭐 먹니 성재야? 만약에 매일 먹어야 된다. 네가 이 음식을 정하면 앞으로 1년간 이거밖에 못 먹어요. 뭘로 정할래? 그럼 죽어야겠네. 응? 삼시세끼. 삼시세끼 국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국밥? 아 근데 뭐 나는 된장찌개는 거의 매일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안 질릴 것 같아. 나는 돈가스는 별로. 그나마 제육? 아까 그래서 내가 제육볶음을 일주일에 아이고 시켜 먹는 게 한 7번 시켜 먹는 7번쯤 시켜 먹는 거야. 아 왜냐면 내가 여기서 2끼씩 먹으니까 점심 저녁을 먹으니까. 근데 제육도 약간 많이 먹으니까 약간 뭐 물리긴 하던데 살짝 많이 남아. 아니 근데 된장찌개가 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삼겹 된장찌개 정도? 약간 그냥 말고 약간 차돌박이 된장찌개 요 정도? 아니면 뭐 김치찌개 괜찮지 않나? 나는 그냥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런 것도 뭐 한 일주일 내내 먹어도 전혀 뭐 무리 없던데. 제육볶음은 진짜로 며칠씩 연달아서 먹었어요. 그냥 니네 국밥 먹듯이. 뭐가 있을까? 그나마 한식이 좀 그런 것 같고. 양식 중에서 매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비빔밥도 사실 뭐 매일 먹는 뭐 비빔밥 같은 거 괜찮을 것 같고. 양식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매일 먹는. 그러니까 나는 파스타도 좋아하는데 매일 먹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매일 햄버거, 매일 피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매일 먹는 사람들이 있겠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제육 먹듯이. 그러니까. 초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일 초밥 나쁘지 않아. 초밥. 왜냐면 초밥은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게 다양하니까. 오늘의 초밥. 오늘 매일매일 오늘의 초밥인 거죠. 매일 다르게 고르는 거 아니에요. 연어 초밥, 뭐 무슨 초밥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오늘의 특선,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데, 나름. 하긴 한동안 그래서 저기 김태원 시집 많이 갔습니다. 근데 걸어가기가 요새 너무 귀찮아가지고 거기까지가. 은근히 멀어서. 옛날엔 부지런했어. 거기까지 걸어서 가서도 먹고. 218번이 그냥 딱 하면 또 생각보다 착 나오는 약간 이런 문제인데 처음 보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SN의 우리 기본 식의 형태가 있죠. 2분의 A1 더하기 AN 곱하기 항의 개수. 그 식의 구조와 지금 주어진 조건 간의 관계를 잘 보세요. 어차피 항 3개를 더했다는 거는 그 3개를 사실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참고로 오늘 문제의 난이도는 이 교재보다는 조금 앞에는 쉽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A1, A6, A2, A3, 너는 38, 그 다음에 AN 빼기 AN 빼기 1, AN 너는 142. 자, 요거를 준 상태에서 SN은 390일 때 N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요 식을 뭘로 쓸 수 있다고 그랬냐면 2분의 첫 항 더하기 AN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얘를 궁금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혹시 이 자리를 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를 써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등차 수열에서는 기껏해야 주어진 식을 서로 더하거나 빼는 형태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창조를 해낸다고. 등비 수열에서는 동일한 느낌으로 서로 곱하거나 나눠서 유의미한 결과값을 만들어낸다고. 얘네끼리 서로 뺀다고 치면 공차의 형태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밑에서 너를 빼보면 이렇게 빼면 A, 그러니까 N 빼기 A3이니까 N 빼기 3D가 나오겠죠. 얘도 N 빼기 3D가 나오고 얘도 N 빼기 3D가 나와요. 그래서 3 곱하기 N 빼기 3D가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무리가 있죠. 두 식을 서로 잘 보시면 더했을 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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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합의 값이 동일하다는 게 보이니? 얘는 지금 n개의 항 중에서도 가장 첫 항이고 가장 마지막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뒤에서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뒤에서 세 번째 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서로 계속해서 같았다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A1 더하기 AN은 A2 더하기 AN 빼기 1이기도 하고 A 3 더하기 A N 빼기 2이기도 하죠. 그래서 위아래를 더한 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값은 3배의 A1 더하기 AN이 얼마가 나오냐면 180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자리에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60을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분의 60이니까 30n이 390이니까 n값은 13이구나 이렇게 구한다고. 사실은 뭐 연산 자체는 별게 없죠. 별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항들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셔야 된다. 이런 거는 이쪽에서는 많이 쓰인다. 등기 수열할 때는 곱을 가지고 비슷하게 변형돼서 나온다. 넘어갑니다. 자, 219번. 다음과 같은 수열에 대해서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될 때 n의 값을 구해봐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최소값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어디까지가 합이 최소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첫 항이 음수거든. 음수.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출발을 했어. 자,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n이 1일 때 출발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기울기 자체는 3분의 1짜리 직선이야. 이런 식으로 가겠지. 우리 등차 수열은 이 위에 있는 점들을 나열을 한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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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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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이 함수 값들을, 이 수열의 값들을 쭉 더해 나갈 건데 최소가 되는 순간은 당연히 어느 부분에 있는 것들만 더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더하셔야 되죠. 즉 실제로는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이긴 하지만 합 자체의 최대 최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항의 부호를 보는 문제예요. 내가 음수인 것들을 더하면 계속해서 값이 음의 방향으로 이제 작아질 텐데 양수인 부분을 더하기 시작하면 원래 거보다는 좀 커지겠죠. 그냥 음수를 더하느냐 양수를 더하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AN이라는 거는 공차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너가 1, 마이너스 2분의 5죠. n 빼기 1 빼기 2분의 5.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수열이자 함수인데 너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요거 범위 찾으시면 끝입니다. 넘어가서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넘어가서 3 곱하면 2분의 15니까 너가 7점 얼마인데 1 더하면 8점 얼마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8이 되겠죠. 8일 때까지가 음수입니다. 9부터는 다시 양수가 돼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220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이번엔 최대 값을 구해달래. 그지? 220번.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해야겠다. 하나, 둘. 넷, 5개. 응. 조금 늦어. 한 6시 5분쯤에 밥 먹으러 가도 괜찮죠?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아까 테스트 시간 조금 더 길게 준다고 시간이 딱 그만큼 모자라네. 희한하게. 어, 어, 어. 일단은 AN에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AN의 일반항을 구하고 나면 어디까지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최대를 물어보는 거니까 0보다 큰 것들만 싹 더하시면 되겠죠. SN의 식을 이용해서 구하셔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편의대로 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A5가 11, 그 다음에 A15가 마이너스 9, 둘을 토대로 AN을 바로 쓰겠습니다. 10 커질 때 마이너스 20만큼 변화했으니까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 11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21이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아요. 5 들어가서 11 나오죠? 요거 5 대입한 거예요.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1이 플러스 11. 요게 바로 AN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SN의 최대가 돼야 되는데 AN이 0보다 커나 같은 범위까지만 보시면 넘어가고 계산해 보시면 N은 10일 때까지만 가능하겠죠. N 10인 순간이 1이 나오고 A 10이 1. SN 굳이 이용하지 않고 첫 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1을 넣어보시면 잠깐만. 그래 그냥 첫 항으로 가자. 자 19 나오죠. A1은 19. 이 둘을 가지고 S10을 구할 수 있죠. 2분의 둘이 더한 거 둘이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20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각각 얘는 여기서 대입한 거예요. A12 너가 0보다 커나 같은 최대값 그래서 1 더하기 19 나누기 2 그 다음에 항의 개수 10개 곱한 겁니다. 답은 100이 나오겠네요. 넘어가서 221번 보시면 승리할게요. 자, 또 역시 사이에다가 끼워 넣었는데 8과 56 사이에 35개의 수를 넣었죠. 자, 35개의 수 밑줄 그 위에다가 36개의 공차 써주세요. 36개의 공차. 그러니 8부터 시작을 했고 땡땡땡 있고 너가 56인데 이만큼이 37개의 공차라고. 너가 빼보시면 48이죠. 48. 잠깐만 35개 넣었자. 미안. 36개의 공차. 즉 공차가 나옵니다.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 나오나요? 네? 3분의 4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값이 자연수인 것의 합을 구해달래. 근데 일단은 A
1부터 A35 중에서 보고 싶은 거잖아. A1, A2, A3, A33, 34, 35. 누가 봐도 공차가 3분의 4이기 때문에 3칸 갈 때마다 자연수가 나오고 또 3칸 갈 때마다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A8에서 출발을 했다면 요렇게 가서 얘가 플러스 4니까 12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A3이 12가 나오고 또 같은 논리로 이렇게 가다 보면 56에서 거꾸로 오면 얘는 4를 빼는 거니까 52가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겠지. 요거 이해가요? 다시. 자, A1부터 쭉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자연수인 것들만 더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자연수가 되는 요거 12, 8에서 하나, 둘, 세 번 간 거야.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그러니까 4만큼 더한 거고 56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거죠.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그래서 52까지. 그래서 A3부터 A33까지인데 3개마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의 개수를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첫 항 12 더하기 52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를 곱하셔야 되는데 저게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냐는 거지. 우리가 A3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럼 언제가 가능하냐면 3의 배수마다 가능하거든. 그럼 A3, A6, 땡땡땡, A33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얘는 당연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 6, 9, 땡땡땡 11개죠. 그죠? 왜냐면 33이 11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11 하시면 답 나오고 끝.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22번은 방금 했던 220번의 어떤 합에 대한 형태를 또 역시 좀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3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22번 보시면 59부터 32까지 등차를 이루고 모든 항의 합이 455래요. 455를 줬다는 건 사실은 항의 개수를 주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조 자체가 59, A1, AK, 마지막에 32 요거를 싸그리 다 더한 게 455죠. 근데 잘 보면 얘는 너 더하기 너 나누기 2 2분의 91 아닌가? 91 곱하기 항의 개수가 들어간다고. 근데 항의 개수는 가운데 K개를 넣었으면 K 더하기 2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값이 455가 돼야 됩니다. 양변 2를 곱해주시면 910 되죠. 그러니까 K 플러스 2가 10 돼야 되니까 K는 8이 나옵니다. 이게 K 값이 손쉽게 나오고 그때 S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AN이 나오면 사실은 끝나거든. 자, 여기서 내가 합을 가지고 이걸 표현할 수도 있지만 K가 8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보셔도 돼요. 너부터 너까지는 총 K 더하기 1개, 즉 9개의 공차란 말이야. 그 뒤는 너부터 너까지가 마이너스 27 되는 거 맞아요?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너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랬을 때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니까 조금 주의할 거는 얘가 첫 항이 아닙니다. AN은 얘가 첫 항이에요. 공차가 마3이니까 너는 56이 돼야 됩니다. 첫 항이 5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짜리 인수열 AN만 구하시면 끝. AN은 마이너스 3N 공차 마3이니까 첫 항 들어가서 56이 나오려면 더하기 59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부터는 아까 220번 풀듯이 네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 즉 크거나 같다 0 이런 식으로 보니까 n 값이 20이면 딱 마일 나오죠. n은 19일 때가 됩니다. 네가 마 1이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a19가 플러스 2 나오거든. 너랑 첫 항 이용해서 56 더하기 2 나누기 2 항의 개수 19개 이렇게 끝났죠. 넘어갑니다. 자, 225번 하고 227번 살짝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25번 보세요. 둘, 다섯. 자,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밑줄 4 또는 6의 배수의 총합을 구해라. 4 또는 6의 배수. 그러면 내가 조금 나열을 해보면 4 또는 6의 배수인 건데 우리가 뭔가 배수,
배수 판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개의 숫자가 등장하면 둘에 대해서 뭘 보냐면 최소 공배수를 관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내가 50 이하의 이 수들 중에서 4 또는 6의 배수를 내가 다 더하고 뭐 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금 늘어놓고 규칙성 보는 것도 괜찮아요. 최소 공배수가 10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부터 13, 14, 15 이렇게 반복이 될 텐데,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4 또는 6의 배수를 세볼게요. 4의 배수는 여기 있고요. 6의 배수는 여기 하나 있죠. 12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똑같이 수를 써봤자 어차피 너랑 4의 배수가 되고 이 자리가 6의 배수라는 점은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12마다 규칙성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니니 더한 다음에 각각이 얼마씩 커지는 거야? 얼마씩 커져요? 얘가 다음에 이 자리로 오면 얼마 커지는 거야? 12씩 커지는 거지. 12씩 잘랐으니까 얘도 12씩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16 아니야? 얘도 다 12 커지고 얘도 12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얼마 나오냐면 그러면 10, 20이면 30 나오나? 30? 자, 그 다음 항은 뭐가 돼야 되냐면 30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될까? 4개를 합친 거는 당연히 48이 돼야 되죠. 왜? 각각의 항마다 12씩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 30 더하기 48의 2배가 되겠지? 뭐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얘도 등차 수열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뭘 하면 되겠어? 요거 더하기 하고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 자체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4의 배수 더하고 6의 배수 더하고 12의 배수를 빼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선생님이 나열해서 알려주는 이유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예를 들면 3과 8과 서로소 이런 거 나올 때 있거든. 그럼 3과 8과 서로소니까 2랑 3을 약수로 가지면 안 되죠. 그럼 쭉 늘어놓고 6마다 1, 2, 3, 4, 5, 6 중에서 2의 배수 지우고 3의 배수 지우고 그러니까 요거랑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똑같이 6개 중에서 2개 되고 6개 중에서 2개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어서 보여준 거예요. 보통은 요 225번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4의 배수 더하고 6의 배수 더하고 10의 배수를 빼는 건데 12개를 가지고 이렇게 규칙성을 나열을 해서 보는 게 조금 더 다양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자, 226, 227은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자, 226번과 227번 각각 보세요. 226번 SN 제공됐고 227번도 SN이 제공이 되었지. 자, 226번 같은 경우에는 SN의 상수항이 없습니다. 0이에요. 즉 위에다 써놓으세요. AN은 등차 수열. 226번 위에다가 AN은 등차 수열 써주세요. 그러니까 AN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 AN은 최고차항이 SN이 마3이니까 AN은 그것의 2배인 마이너스 6n이 돼야 되고요. 계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쓰고 그냥 갖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고. 자, 227번 SN은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까지 밑줄 쳐주세요. 밑줄 치고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써주세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만족하지 않는다. S0이 0이 아니면 절대 첫 항부터 규칙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게 뭐 어떨 때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만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 자, 제일 손쉬운 방법은 1이 없다고 치고 an을 구하세요. 그냥 상수항이 없다 치고. 왜냐면 이러면 0이니까 S0이 0 되니까. 그러면 뭐 나오냐면 2n 더하기 2 그냥 나오죠. 그래서 an을 바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주고 단 A1은 여기다가 1 들어간 5가 된다고. 요게 다르죠 지금. 이거 1이랑 분명히 다르지, 그지? 얘는 4 나오고 얘는 5 나온다면 불일치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분리하셔야 된다고. 이게 내가 싫다. 그럼 요거 자리에다가 얘를 쓰라고 해. SM 빼기 SM-1 쓰고 얘는 그냥 S1 쓴 거고. 근데 요거를 하는 대신에 상수항을 가리고 그냥 2배 하고 계속 맞추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요걸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10분이니까 10분까지 오겠습니다.